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징수와이드 최일입니다. 코스피가 1910선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전일 사실 많이 올라서 오늘 추가 상승하기 조금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밤에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했었죠. 사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국 쪽의 지표는 일정한 방향성이 없었지만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9월에 양쪽 하나 축소를 시작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양쪽 하나 축소 우려를 부담을 덜어준 덕분이었습니다. 유럽 쪽은요, 오늘 밤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앞두고 이 밖에 다른 지표들도 연이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일단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글로벌리 훈풍이 날아들 법하지만 전일 부담을 안고 있는 코스피가 그래도 급락하는 모습은 오늘 없어 다행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현물 쪽에서 연이틀 잡히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전일 진격했던 IT주의 공통된 순매수를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고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현재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수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 어제 6거래일 만에 사줬었는데 오늘도 역시 선물은 좀 팝니다만은 사는 모습 이어지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나아 보여요, 오늘. 네. 사실 오전 등락폭이 어느 정도 플러스권, 마이너스권을 사이에 두고 등락폭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 현물에서는 소폭, 양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선물에서 2,000계약 넘게 매도하는, 모습들이 결국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24억 정도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코스닥 분위기가 사실 지금 현재는 코스피 분위기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 장비 그리고 운수 창고 등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제에 의해서 전차 군단 계속적으로 매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 사실 파업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 사실 예전에 파업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대차가 파업을 하게 되면 주가는 또 의외로 올라가는 그런 과거 사례가 있긴 한데,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입는 손실,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당히 액수 자체가 상당히 어마어마한 액수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업 기간이 얼마나 빠르게 단축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역시도 전기전자 업종 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같이 전기전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도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개인은 거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을 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금융업 정도 한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전자,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는 가장 큰 섹터인 전기전자는 매도, 그리고 운수 창고도 역시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와서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던데 IT를 살 계획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 주식 전체를 조금 더 사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향후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외국인 속내부터 들려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전차 군단에 대한 매수 유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가격적인 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는 지금 가격대이기 때문에 120만 원대 사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유럽 경기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경기 개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포트에 담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주 그리고 좀 낙폭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되지 않는 삼성전자 위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일단 전차 군단부터 제가 봤을 때는 매수를 하는 거지 전차 군단만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기가 이제 확산이 돼야겠죠. 그래야 지수가 1950이 됐든 2000포인트가 됐든 현재 지수 때보다 더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고, 결국 전차 군단에서 시작을 해서 조선, 화학, 그리고 철강 이런 부분들까지 확산이 됐을 때 아마 지수는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기관도 역시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전차 군단을 사니까 같이 외국인이 사는 전차 군단을 손잡고 같이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연기금의 매수는 계속적으로 1900 하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입이 됐었고, 지금도 역시나 연기금의 매수는 아직까지 하반기 집행해야 될 자금들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아마 시장에 골고루 매수 유지를 할 것이다. 포트에 비워뒀던 포트폴리오를 담아낼 것이다라고 본다면, 일단 기관의 성내 역시도 전차 군단만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전차 군단부터 매수를 하면서 그 매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화학, 조선, 업황 전체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의 입장은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이 아마 제일 답답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910포인트, 2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형국인데, 사실 대형주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시장이죠. 왜냐면 워낙 어제 같은 시장에도 삼성전자만 4% 넘게 올라가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싸게 사신 분들보다 아마 거의 3만원대 사신 분들이 훨씬 많은 그런 매물대가 3만원 이상에서 많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아마 매수 단가가 높아서 어제 한 4%, 5% 올랐습니다만 별로 이제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상승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런 시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오르는데 개인은 수익률은 딱히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가 위치한 지점에서도 고객들 이런 분들은 현재 시장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뭘 사야 되냐, 중국 유로의 GDP가 잘 나오면 조선주 갈 수 있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코스피 종목들 대형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은 가는데 별로 수익률은 좋지 않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전차 군단부터 사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으니까, 특별히 IT는 7월 한 달간 시장 좀 오를 때 소외됐던 섹터였잖아요. 그럼 IT도 이제 순환매 사이클에 동참한다는 얘기시죠? 이 부분 확실하게 해두고 싶고요. 단기 조정이 약간 걱정된다 하셨던 코스닥이 오늘 상승하는데, 오늘 상승으로 이제 하락 걱정은 좀 던 것인지, 수익률을 실전에서 높일 수 있는 종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IT, 사실, IT 관련해서 매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시장이 다시 또 지지부진한 박스권의 흐름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또 같이 가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시장의 형국이지만,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매기 자체가 전차 군단부터 시작을 해서 확산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IT 관련주들 좀 더 상승의 여력,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됐든 수단매적인 매수 유입으로 반등이 됐든 반등의 여지는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환매 장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유로 GDP 관련해서 뭐 지금 조선주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넘게 올라가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0.6%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는데, 아마 유로 GDP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현대미포, 뭐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이런 그 조선주들 뭐 정고점 부근까지 다시 재상승할 충분히 여지가 있는 뭐 그런 시장의 모멘텀이 아닐까 싶고, 뭐 그와 관련해서 그 전반적으로 유로 경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코스닥 시장은 어제 조금 그 20일 지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21선을 지지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강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긍정적인, 그리고 투심의 개선 효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뭐 실적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일단 뭐 실적 발표를 아직 하지 않은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피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뭐 급등의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실적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싶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시장의 분위기, 코스닥이 오늘 전반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제약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그 어제 22선은 지지를 하면서 투심 자체가 개선되는 코스닥 쪽에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밤 유럽 쪽의 2분기 GDP 관련주, 조선주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IT 쪽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내일 또 쉬게 되는데 금요일 또 이후에 수급 분석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수급 상황, 이번엔 선물 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주쌤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 전일 그냥 짧게 안타가 아니라 한 2, 3루타는 가능했었던 것 같기도 하던데, 오늘 외국인들 장초반 치고 많이 팔지만 지수 선물은 좀 버티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포지션 쪽이 잡혀놓고 나서 위쪽으로 오버랩 자체가 완전히 랩핑이 걸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점일 오버슈팅에 따른 관망세 출발이 지금 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도 좀 놓고 보면, 일단 단기 추세상으로 어제 기술적인 분석의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들을 모두 다 코스피 200, 그리고 선물, 그 다음에 옵션 쪽의 콜옵션의 가격 이론,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쪽의 종합지수의 위치들 하나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상방 쪽에 의미 있는 자리를 좀 지지력은 나왔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고요. 하지만 그 부분이 오버랩이 걸리다 보니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금 내려놓지 않을까, 무거운 짐이 있으면 더 강하게 랠리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좀 쉬어갈 템포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추세 자체적으로는 상단 쪽으로 조금은 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망 출발이 되었던 모습 쪽으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일관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신규적으로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왔느냐? 자, 아니라는 부분이겠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기존의 매도 포지션들이 거의 대부분 청산성이 조금 나왔다라는 거. 신규 매수 물량들도 있긴 했었지만 시장을 지배할 만큼, 위로 강하게 급등된 만큼은 아직까지 좀 미비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시장 쪽에서 투신 쪽의 매수세가 좀 플레이 자체가 어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외국인과 투신 쪽에, 쌍끌이 쪽의 매수세가 어제 들어오는 모습들 보셨죠?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이것이 청산이냐 미청산이냐를 놓고 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둘 다 양쪽 포지션에서 들어온다라면 시장이 더 가겠구나라고 바라보시는 게 가장 현명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변동성을 또다시 만들고는 있지만, 어제 부분보다 어제 시장이 강하게 급등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개인들의 변동성을 이용한 관망세의 메이저들 수급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기 때문에요. 오늘 역시도 시장의 포지션 자체적으로 봤을 땐 개인들의 변동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세가 일관되고 있는 건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계 쪽의 포지션을 받아내는 형국이지, 실제적으로 시장의 완전히 왕의 귀환으로 보기에는 파생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옵션 쪽에 보면 그 부분의 포지션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각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8월말 이후에 시장의 옵션 가격들을 보면 프리미엄 자체가 좀 축소되고 있는 상태에 오히려 조금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프리미엄 자체를 이제 증가시켜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기준에서 옵션 가격 이론들을 준비하고 있다, 포지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관만세가 일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풋옵션 쪽에서도 보셔도 지금 공격적인 포지션들보다는 어제 그제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이끌어왔던 장세가 오늘 역시 일부가 좀 지속되지만 강도는 약해졌다라는 것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시장의 메이저들은 역시나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출발과 함께 프로그램 쪽의 추이를 보면 영향력은 자체적으로는 이제 매도 압박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뭔가 많이 매도가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지수 종목들, 연동성들이 많이 부러질 것으로 보이시지만 절대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향 좀 미비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어설픈 백어데이션 상태는 시장의 매도를 부르는 주범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인해서 비차익 쪽에서 먼저 드라이브 자체가 하방 쪽으로 걸려들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주간장과 그리고 야간장에서 중요한 자리에 오버슈팅 가격대를 모두 다 터치를 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은 조금은 아쉽지만 살짝 눌린 부분, 단기 추세는 상방은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콜옵션이나 선물 매수로 오버타이트 하는 것은 조금은 미련한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변곡은 어제 중요한 변곡 구간에서 레인지 범위에서 슈팅이 나갔지만 이것이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일봉상으로 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큰 봉들이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이쁜 뚱땡이들 말씀드렸죠. 이쁜 뚱땡이의 이 양봉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이제 단기간 쪽으로 다음 주 초까지 만들어지는 봉들은 이런 단봉들, 좀 작은 봉들이죠. 대응하기 좀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되는 장세 쪽으로는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이것이 결정적으로는 조금씩 위로 우상향 쪽으로 일단은 터치를 하러 갈 것이다. 시장에서 오픈되어 있는 고가 부분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짧게 보면 일단 추세상으로는 252대 중후반부가 걸릴 거고요. 상단 쪽으로 레인지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요 단기 추세상으로 보면 256대까지는 누구나 지금 여론에서 많이 몰이하고 있는 내용 부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자, 시장에서 일단 우리가 어제 기아라고 얘기했던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이 얘긴즉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오늘 절대로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영리한 매매라면 추세적으로는 상단이 맞긴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때는 아주 짧게 그 변곡들을 모두 다 잡아내서 매수를 잡으셔야지만 수익 구간이 좀 발생이 될 수 있겠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기준점들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시장은 우상향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을 따라다니자라는 것은 이 부분을 지금 자리에서 포지션을 잡아서 대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일관이 되면 될수록 고점 부분에 때리는 포지션을 잡자라고 말씀드리겠고, 현재 기준에서 보시면 개인들의 포지션이 다시 1000억대 미만으로 매수세가 줄어들자마자 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는 포지션이죠. 자, 개인들이 수익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요. 뭐 저희야 워낙 보수적이고 아무리 위험한 걸 한다고 해도 무식하긴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황을 다 보고 매매 트레이딩을 잡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한 땀 한 땀 모아가는 포지션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포지션 쪽으로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7.15자리가 조금은 좀 중요한 자리가 하나가 좀 걸려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강력 지지력이 나온다면 단기 상승 추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기준에서 어제 뽑아내었던 이쁜 뚱땡이들의 모양새가 자금력이 세팅이 돼서 올라왔던 부분이 일부가 있다라는 거죠. 신규적인 포지션 자체는 약하긴 하지만 우상향 쪽의 가닥을 잡아 있는 모습이니까요. 현재 기준을 놓고 보면 종가상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전장에서도 충분히 터치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247.15 부분에 대한 강력 지지력이 나온다면 상방 배팅은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단기적인 추세는 현선물 동반해서 좀 웃을 수 있는, 하지만 현물 쪽에서는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 쪽으로 좀 갈 것이다. 좀 도깨비 장세일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갑자기 슈팅이 나가고 손절 치고 나서 또는 익절 치고 나서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그런 개별 종목 장세로 패턴이 좀 바뀌어갈 것 같고요. 그것은 시장의 전 종목에서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단 쪽으로 조금 열어드리면요, 249.20을 일단은 오늘 장에서 오버랩, 주 야간 선물 쪽에서 붙었던 오버랩에 추가 오버랩을 더해서 현재 시장에서 레인지 범위상으로 보면 최소 부근에서 평균가 대비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249.20대 부근도 중요한 변곡이지만 시장에서 왜곡된 값은 0.6포인트 정도가 왜곡된 값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상단 249.20으로 설정을 좀 하겠고요. 그 다음 중간 밴드는 248.10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겠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 248대 초반부가 시장의 추세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개인들을 따라붙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명확하게 좀 지켜주는 단타 스윙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247.15짜리 이 부분 반드시 지켜내야지만 여러분들이 현 선물이 모두 다 동반해서 웃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49대 이상 부근에 가서는 조심스럽게 오버랩이 하루 만에 주야간에서 다 걸렸기 때문에 고점 매도의 시그널을 좀 잡아보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248대 초반 부분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약간 더 큰 그림 원하시는 분들은 247.15 지켜주면 일단 위쪽이다. 그 이상 252, 256까지도 사실상 열려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변곡점 잡아주신 대로 트레이딩에 충실하시면 좋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선물시장 파생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막 1910선을 하회하더니만 다시 상승 전환해서 상승폭을 또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정말 방향성이 없다 하겠는데요. 이 밖에 종목 특징적인 것들 모아서 업앤다운 종목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 오르고 있는 업 종목의 CJ E&M, 파트론, GS가 보이는군요. CJ E&M은 지금 설국열차, 영황 흥행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계절적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4만 원대에서 약간 고민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론, 어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어제 급등했었고 오늘도 추가 상승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GS가 전일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죠. 일단 불확실성 떨쳐내고 오늘 소폭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운주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한국전력과 함께 유틸리티 쪽에 한국가스공사의 모습이 좋지 않은데요. 2분기 실적도 부진했던 데다 지금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유증 앞두고 부담도 많은 것 같습니다. KT뮤직이 삼성전자가 결국 손을 잡아줬다는 그런 소리바다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삼성전자 사실상 계약이 결렬됐다는 안 좋은 뉴스가 들려오면서 마이너스 8%대 개파락했고요. 지금도 마이너스 10%까지 낙폭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우증권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더라고요. 2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거의 추가 하락하면서 바닥권 정도로 되돌아가고 있네요. 네, 먼저 업특징주 대응법과 상승 원인 알아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CJ E&M부터 분석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CJ E&M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설국열차 지금 흥행 돌풍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누적 관객 수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693만 7천 명 정도 이상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 보름 만에 지금 30일 날 개봉했는데 지금 보름 만에 이렇게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조만간에 1000만 관객 돌파가 눈앞에 펼쳐질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1000만 관객은 이제 재관람 그 인원까지 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광해라던가 괴물 이런 1000만 돌파했던 그런 영화들 이상의 어떤 흥행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또 이제 주식만 딱 놓고 보자면은 사실 지금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CJ E&M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양매수가 지금 들어왔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는 뭐 기관들이 소폭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수급 변화는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외국인 보유율 자체도 뭐 7%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한 9만 5천 주 이상 지금 순매수 해주는 모습인데 보유율을 추가적으로 늘려갈지 여부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정고점인 4만 1,000원에서 지금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4만 900원까지 상승했다가 그러니까 한 2%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강보합권 정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추가적인 수급 유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4만 1,000원 돌파할 때는 사실은 뭐 이제 4만 원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국열차의 어떤 흥행 성적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 아무래도 이런 엔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여름방학 수혜 그리고 여름철 어떤 피서 수혜 뭐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망은 상당히 좀 밝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고점 돌파 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돌파할 때 거래량과 수급 현황을 살펴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역시나 뭐 4만 1,000원 돌파 여부만 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부품주의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하이엔드급 스마트폰만 아니라 로우 미드엔드급 그 스마트폰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부품 관여율이 상당히 좀 높은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보유율이 6월달 초만 해도 한 36%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한 2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좀 이미 진행이 좀 됐고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의 발판이 되었던 당시 이게 연초가 되겠죠. 연초에는 외국인 지분율 21%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좀 매도 압박은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2분기 매출도 사상 최대, 그러니까 사상 최대는 아니지만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IT 쪽 업황의 특성상 4분기 그리고 이제 3,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지금 6개월 정도 2분기가 지난 상황에서 지금까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올해 예상치인 뭐 매출액 3,300억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도 약 400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는데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역시나 뭐 파트론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에 의한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파트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좀 특징적으로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23만 8천 정도 매수를 했고요. 8월 8일 날 3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이 다시 한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GS인데요. GS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제가 뭐 5만 5천 원대, 4천 원대 계속 뭐 매수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사실 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루한 흐름이다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지루한데요. 지금 이 2분기 때 기대를 했었던 모멘텀은 뭐였냐면 이제 전력 수급과 관련돼서 GS 파워의 어떤 뭐 모멘텀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모멘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반대급부적인 어떤 GS 에너지 쪽, 칼텍스, 정유, 정제마진 등이 이제 적자폭이 좀 심해지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좋지 못했다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횡보했던 큰 원인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793억 정도로 추정치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 나오면서 주가의 어떤 그동안에 눌렸었던 이유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앞으로 3분기 때 이제 양적 완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양적 완화는 어쨌든 뭐 선진국에 국한된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저효과에 의한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원자재 시장 쪽으로 자금 유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특히나 이제 3분기 말부터는 그 휘발유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 북반구가 전반적으로 이제 겨울철이 진입이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유 수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정제 마진 회복 등이 상당히 좀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어떤 전력 수급과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이제는 GX 칼텍스, 그 GX 칼텍스의 지주사인 GS 에너지, 그의 또 모회사인 GS까지 해서 지금 아무래도 정유 정제 마진과 관련된 모멘텀만 좀 관심 있게 좀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최근에 이제 100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방향성을 아마 위쪽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향성 위쪽으로 잡는다 그러면 6만 원대 진입 아주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탈출 신호를 하면서 수급의 주체였던 그 기관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해줬었는데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 물량 때문에 이제 눌렸었던 부분이 오늘 기관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해주는 모습이고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21선에 지금 묶여있는 모습인데요. 21선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매물대가 55,000원에서 6,000원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6,000원 벗어난다 그러면은 정고점 부분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6만 원대 이상으로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따라서 현재부터는 분할 매수 구간으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분할 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좀 지루하다 한들 지금 3분기 성수기 앞두고 매도를 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업종목 분석 최희승 차장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분석 들어볼까요?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장소를 옮겨서 김혜란 연구원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아침부터 좀 부진했었는데 유증 얘기도 있었는데 실적도 안 좋았네요. 네,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시장 기대에 못 미친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또 유상증자 실시한다고 하면서 주가 하락폭 장 초반에 늘렸던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 한국가스공사 2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2,091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2.5% 정도 감소한 수치가 나왔고요. 전망치가 이제 시장 예상치는 2,770억 원이었기 때문에 한 700억 원 정도 예상치 하회하면서 좀 더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주주 배정 후 이제 일반 공모 방식으로 총 6,996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됐기 때문에 주가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유상증자 할인율이 17%로 예정 발행가가 이제 46,5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세 증가에 따라서 수급 부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주가 조작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그동안 매수해왔던 외국인들도 매도 전환 그리고 기관들은 꾸준히 매도해왔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 속에서 지금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6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금 주가의 추가 하락 우려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시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KT뮤직인데요. 소리바다가 지금 삼성전자의 음악 서비스 이제 계약자로 선정됐다라는 언론 보도에 소리바다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이고 그동안에 협상을 벌였던 KT뮤직은 이제 삼성전자와의 음악 서비스 계약 결렬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KT뮤직으로부터 음원을 공급받아서 9월 10일 날 삼성뮤직 론칭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왔었는데요. 이제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약이 결렬된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KT뮤직 같은 경우에 그동안 삼성전자와의 이런 계약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해 왔던 만큼 이제 이런 이벤트 소멸 이후에 또 실망감에 따라서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KT뮤직 자체로만 보면 지금 단기순이익 2년 연속 적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 이전이었던 3,000원대까지 주가 회귀 가능성 우려가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신규 접근 좀 자제하시고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도 반등시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대우증권인데요. 역시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쇼크에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우증권은 지금 1분기 당기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한 72억 원 나왔는데요. 영업이익도 86% 가까이 급감한 3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우선 주요 원인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채권 보유액이 작년 4분기에 12조 원으로 증권사 최대 규모인데 아무래도 이제 번외시키 쇼크 이후에 채권금리 급등하면서 이 부분에서 채권 평가 손실 발생이 크게 됐고 이 부분에서 순이익이 80% 이상 급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IB 기업 대출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뭐 실질적인 수익 증가까지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투자 심리 위축으로 주식 거래도 침체되고 뭐 앞으로의 금리 전망 감안한다고 하면은 대우증권의 실적 약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52주 최저가 경신 우려가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접근 자제 필요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도 뭐 1200원선 61선 이상 반등 시 분할 매도 전략 제시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다음 주 한국가스공사, KT뮤직, 대우증권 모두 다 오늘도 다음 주지만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라고 분석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의 기관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순간인데요. 그래도 0.5%가량의 상승세는 아직 코스닥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10선 중심으로 엎치락 뒤치락 흐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서 전문가들의 깨알 같은 조언들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요. 오늘만큼은 국내 증시와 관련된 자체적인 변수에 좀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회담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이 오늘 제7차 실무회담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외국인들 좀 선물을 좀 많이 파는데 특별히 선물 쪽 수급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물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셨겠죠. 이득호 대표님은요. 전일 거의 5% 육박하는 급반등을 했던 삼성전자가 추가 얼마까지 오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래소 코스피도 200일선 돌파를 할 수 있을지가 달려있다라고 하셨는데요. 200일선은 한 1940선대 정도 위치해 있고요. 삼성전자 단기 저항으로는 135만 원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순환매가 계속 돌 것이다 하셨고 유창희 대표님은 사실 어제 겨우 코스닥이 이평선에 걸렸었는데 오늘 상승 여부 확인하자 하셨지만 상승하면서 다행스러운 흐름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영 과장님도요. 역시 이명식 전문가님처럼 순환매 장세를 예상하셨고요. 오늘 밤 있을 유럽 쪽의 GDP 관련주, 특별히 주선주에 대한 주목도 오늘 또 재차 강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네,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한 분 더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 의견 몇 개 정도 보이십니까? 네, 우선은 모든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3번에 이명식 전문가님의 경기회복 기대감, 순환 상승이 좀 반복된다 이 의견에 좀 공감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시장 본다고 한다면, 순환매 장세에 대응해야 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종목별로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최근에 한 달 정도 봤을 때도 순환화 증세가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로 하면서 최근엔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강하게 좀 보여주었고 자동차 업종도 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한 부분이 있고 IT 같은 경우에도 강세가 7월장에서 좀 주춤했던 부분이 8월달에 다시 좀 올라와주면서 순환의 장세가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순환의 장세에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순환매라는 것이 참 사이좋게 오르고 이렇게 보는 거는 재밌고 쉬운데 직접 매매하기란 순환매에서 차라리 주도주가 있는 게 낫지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예 종목으로 하나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예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 LED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서울반도체가 지금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LED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상승률하고 지금 키워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LED 관련주를 우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중에서 가장 좀 긍정적인 대장주가 서울 반도체를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9,100원 선에서 지금 좀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는데 우선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92억으로 시장에서 대부분 예상했던 280억에서 크게 지금 올라가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서울 반도체가 다시 한번 좀 상승 랠리를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조명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올해
올해 3분기까지도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크게 튀어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LED 모바일 쪽에서의 LED가 지금 시장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등에 지금 채택이 되면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도 LED의 뜨거울 가능성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순수 조명 매출 비중도 37%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좀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는 한 10% 정도로 해서 41,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좀 적당한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추가로 갭까지 동반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서울 반도체 현재가 매수도 괜찮다. 목표가 41,000원 정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장 열린 것 같네요. 개장 분위기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일에도 2100선을 곤고하게 지켰던 상해종합지수가 오늘도 아주 소폭이지만 0.1% 추가 상승하면서 2100선 지키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증시에 둘러싼 더 자세한 분석 전문가 연결해서 듣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100선 안착 지금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지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견조한 흐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2100선 위에서의 강한 상승세는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경제학자들의 지금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중국의 경제 회복세는 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6월보다는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연간 통계 목표치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 만큼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기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중국의 국채 선물이 8월 16일 날 상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채 관련 선물에 대해서 상장을 미뤄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나왔었지만 이러한 것에 상관없이 그냥 국채 선물 상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선물 수급 효과가 국채 선물에 대한 수급 효과가 좀 완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18개 수탁 은행들이 수탁 자산 규모가 22조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면서 시중의 유동성 긴축에 따른 부분들에 대한 좀 불안감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될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아파트 판매가가 상승폭은 좀 하락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인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전반적인 가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기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상승폭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만큼 단기 가열에 따른 기간 조정 장세 움직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중국장 전망 이렇게 해주셨네요. 우성재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대 차트민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조금 돌아 다시 섰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0.5% 정도, 코스피가 0.03% 정도, 그래도 1910포인트 위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오늘 555포인트 정도 도달할 수도 있을까에 대한 여부는 장 끝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실하게 지금 어느 정도 양쪽 하나 우려 자체 9월달보다는 10월이나 12월 정도로 밀렸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당분간의 이슈 자체는 그래도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은 아닌 그래도 상승 쪽에 조금 무게를 두면서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나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몇 종목을 제외하고선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말씀드려보고요. 역시나 대형 IT주, 대장주들의 귀한 긍정적이다 말씀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4종목입니다. 자, 유진기업, 파라다이스, 코이즈,
코이즈고요. 인프라웨어. 네. 이렇게 4종목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진격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 수익 중이죠. 파라다이스 마이너스권이고요. 코이즈도 마이너스권이고요. 인프라웨어는 거의 현재 그 가격대 부근에 있습니다. 아직 손절가 터치는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큰 폭의 상승 역시나 조금 가능하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바로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2가지 종목인데요. 하나는 대형주, 하나는 코스닥에서 중형주, 대형주급, 중형주급이라 말씀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먼저 GS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GS 바닥 확인하고 좀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 줍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이 굉장히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예상치 대비 좋았기 때문에 오늘 주가 반등을 줍니다. 자,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주가 흐름 자체가 다시 서서히 한번 오늘 벌써 2번째 상승폭을 키워갑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종목은 못 가더라도요.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인 얼마? 한 56,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56,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건대 저는 충분하게 121선 라인 해당하는 부분인 한 57,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1차 반등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지금이 포인트 구간이고요. 오늘 현재 살펴보자면요. 지금 최근에 수급상 기관들이 굉장히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인들이 다시 바닥권부터 사주고 있습니다. 외인들 다시 확대해보자면요. 확실하게 외인들 바닥권 라인, 이 바닥에서 지금 외인이 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거의 외인 평단가고요.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걱정 마시고 매수하시면 되는 대형주 중에 가장 편안한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인터플렉스입니다. 자, 인터플렉스. 지금 너무 많이 빠졌죠? 유상증자권으로 인해서 주가 급락한 이후에 다시 서서히 반등 주고 있는 흐름 나타나주고 있어요. 바닥 다시 잡고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유상증자 문제가 아니라 회사 자체의 성장성을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요.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뭐 물량 같은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 판단되고 오히려 조금 더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벌써 네 번째라 말씀드릴까요?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바닥 구간이고요. 낙폭 과대 반등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은요, 어떤 거 추천드릴까요? GS 말씀드릴게요. GS를 추천드리는 이유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이 된 상태이고, 차트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 뭐 더 이상의 악재 자체가 당분간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좀 더 시세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GS 현재가 살펴볼게요. 현재가 54,500원, 600원인데요. 54,600원까지 사겠습니다. 살 수 있는 가격 항상 말씀드리죠. 54,600원으로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현재가부터 해서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GS 말씀을 드렸고요. 김선윤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광복절 관련해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만 꼭 챙겨야 되는 지표가 한 가지 있죠. 바로 유로존의 2분기 GDP 결과치입니다. 쉬시면서 이 지표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조용한 가운데 코스닥이 소폭 힘을 내고는 있지만 기관이 코스닥의 매도로 돌아선 것이 약간 신경 쓰이는군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순서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